스르프타임즈 2022년 11월 12일자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삭제 의혹 특수본 수사받던 용산서 정보계장 숨진 채 발견. YTN 11월 11일자 뉴스인데요. 용산서 전 정보계장이 장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런 얘기고, 요 한 사람만이 아니고 서울시 공무원 숨진 채 발견, 경찰 이태원 참사 수사 대상 아냐, 뭐 요런 말을 뒤에 붙여버렸는데,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은 서울시 안전총괄실 소속 공무원이 1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여기 보면은 뭐 대기발령 조치대 극단적 선택 추정, 근데 이 추정이라는 얘기죠. 여기서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 모든 뉴스들이 자살에 대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 문정권 때도 자살 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 많았는데, 뭔 정치적인 사건과 연루로 되면은 2명이나 벌써 자살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많이들 하는 얘기가 자살 당한 거 아니냐, 뭐 박원순도 그렇고 왜들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토 마사토시라고 전 한국주재특명 정권대사라고, 이분이 아마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거가 행복하다, 그런 책을 써가지고 문재인 정권 때 아주 이 비판을 많이 받고, 이 반일의 그런 쪽에 말하면 공격 대상으로 많이 됐었는데, 이분이 글을 하나 현대 비즈니스에 올렸어요. 현대 비즈니스가 약간 우리 이 한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쓰는 하는 그런 뉴스 매체로 알고 있는데, 위에다가 이런 얘기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이태원 사고 사상자는 그 희생자다. 국내 정치의 갈등이 여기까지 오면 국가의 안정과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는 것을 두 정권 관계자는 다시 보라. 문재인 수사 방해가 근본원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수사 방해가 근본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한국 할로윈 사고를 부른 경찰 부패의 지나친 심층과 한국, 중추의 위험한 현실, 뭐 일본식 이제 표현인 모양입니다. 이렇게 돼서 무사 마사토시가 글을, 한국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쓸 때 많이 기고를 하는 사람인데, 제가 다 전문을 꼼꼼히 읽어보고 좀 뭐 긴 거를 어떻게 간단하게 어떻게 이해를 해 볼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제가 배운 논리에 충분조건이라는 거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D부터 말씀드리면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을 만들면은, 만약인데 이제 현재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을 신설하게 되면은 경찰의 태만을 불러오게 된다. 만약 경찰의 태만이 발생하면 A. 국민 생존 위협이 발생한다. 우리는 이태원에서 여실히 볼 수 있었다. 이런 얘기고요. 한편 D 플라임에서는 만약 권수완박법이 실행된다면 경찰의 정치 신여 역할이 발생할 것이다. 그 전조를 울산시장 선거에서 보았다. 이게 비서실에서 보수 후보에 대한 비리를 캐가지고 경찰한테 이 수사하라고 정보를 줬다 해가지고 이 선거에 개입 의혹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보수 울산시장이 떨어지고 이 문재인 정권이 추천하는 그 사람이 됐었다, 그런 얘기죠. C. 이 경찰이 정치화되면 A. 국민의 생존이 위협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경찰이 제일 하지를 않고 경찰이 정치 경찰화 되고,
경찰이 태만하게 된다면 국민의 생존은 위협을 받게 된다. 이 스루프 타임즈의 그 주제가 생존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D 우에 편중하면은 여기에 편중하면은 C를 견제할 수 있다. 정치 경찰화. 뭐 이게 말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D 프라임 좌에 편중하면 검수완박법이 편중되면 B는 발생 가능성이 적다. 경찰의 태만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그 수사권을 완전히 가지면은 이제 그 자부심이나 뭐 이런 게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발생 가능성이 적다. 결국 BC로 인해 A의 미래가 불안하다. 그런 얘기고요. 이 정치 경찰과 경찰의 테마는 그 배드 브릿지라고 이렇게 그 좀 말을 붙여봤습니다. 여야가 검수완박법하고 그 다음에 이게 법이 어차피 통과가 됐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을 현 정권이 이건 문정권 때 막판에 벌어진 일이고 윤 정권 초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을 만나서 인사행정권을 갖는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견제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간단히 그 한번 그 단순화시켜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에서 좀 발췌한 내용을 보여서 공백에 2시간이 있었는데 처음에 지시가 있었던 게 너무 늦었다는 얘기고 경찰의 격분한 윤 대통령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불러일으킨 원인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마사토시는 원인을 얘기했는데 여야 좌우가 싸움질한 게 그게 근본 원인이다. 그러니까 이태원 사고는 현 정권의 무능이 아니고 전 정권 깔아 여야 그 놈들이 니들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경찰이 태만히 국내 정치의 혼란에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5월 7일 퇴임 전에 강행 표결로 통과시켰어요. 검수완박법을. 그리고 또 4월 30일에는 검찰청법도 통과시켰었습니다. 다수당이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검찰의 수사권이 대폭 축소되면서 주로 부패 경제 사건에 한정되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권한의 대부분은 일단 경찰에 이관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문 정권은 검찰의 정치적 역량이 크게 우려를 터득했다. 사실 옛날에 검찰의 정치화, 그러니까 정치 검사라는 말도 많이 나왔었죠, 솔직히. 그래서 이 과거 정권이 뭐 문정권 이전의 정권들이 검찰들이 또 모두 잘했다 그런 얘기는 분명 아니긴 합니다만은 앞으로도 문재인 측근과 이재명 씨의 수사가 진행된다이다. 그것이 나라의 안정을 더욱 위협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검수완박법이 문재인 보호법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전했고요. 울산시장 때 이 청와대가 개입한 거는 이 좌파의 그 대통령과 가까운 송철호 씨가 선거에서 이겼다 이런 얘기고 그 김 씨라는 분이 이제 김기현 씨라는 모양인데 이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결론은 뭐냐 무죄였다 그런 얘기죠.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건 논리 연습에 참고한 리자 샤코인코프라는 분이 2020년에 어썸션 퀘스트라는 유튜브 방송을 한 게 있는데 뭐 이걸 자세하게 얘기한기보다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근본 원인이 뭐냐, 코잘리티, is the why, really the why, 그 이유가 정말 이유일까요?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모든 갈등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들이 어떤 4가지를 압축해서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복잡성, 컨플릭트, 대립, 그 다음에 사람들, 그 다음에 지식 이런 분야가 있는데 컨플릭트에 대해서는 모두 해결 가능하다. 그리고 복잡성에 대해서는 4개든 단순성을 찾으면 해결할 수 있다.
요게 이제 내재된 단순성을 찾는 그런 상징적인 그림을 그려준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은 people are good, 사람은 좋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내 생각에는 감정이 아닐들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한테는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리지라고 지식도 필요한 건데 모든 상황은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개선할 수 있는데 어떠한 무식한 자들이 그 개선할 아이디어나 실행을 못하니까 결국 난리지도 필요하다, 지식이. 이런 식으로 이제 압축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나온 대로 그 우리 오징어 게임의 이 줄다리기 그 게임을 하지만은 사실은 이게 다 한 놈이 이기고 한 놈이 지더라도 결론적으로는 루즈 양쪽이 다 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갈등 대립이 원만하게 해결돼야 된다는 것을, 그런 방법론이 있다라고 이분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얘기한 게 to pass to our assumption, 우리의 가정들로 가는 두 가지 길,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만약에 뭐가 있다면, 원인이라면 아까 제가 그림으로 그렸습니다만은 그러면 결과는 이렇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 그 왜냐하면이라는 얘기는 다 생략을 했어요. 어떤 가정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 가정이 안 맞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필히 존재할 다른 결과를 우리는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논리 연습이 이 경영 쪽으로 해서 또는 교육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게 개발되긴 한 건데, 하도 이 사회가 혼란하고 이 대립을 양상시키는 그런 의도적인 것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여야가 어린애처럼 돌아가서 그 유치원 애들한테 가르치는 이런 거를 그 국회의원 하는 자들한테 좀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이게 이제 의도하지 않은, 그 다음에 이거는 의도한, intentional 이건데, 이거 비유는 제가 이제 셀프회계 편집증자니까 뭐 원가 회계로 비유했습니다만은 이게 의도하지 않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도한 거, 이런 거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의도적인 거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앞에 얘기한 어떤 난리지 그런 측면에서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개인적인 얘기긴 합니다만은 빗대어서 좀 제가 했는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그 동영상 파일이 메모리가 엄청 많이 먹히더라고요. 그 노트북으로서는 이제 도저히 한계가 안 돼 가지고 결국은 이 외장 하드 4TB를 구매했는데 롯데 하이마트에서 16만 4천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뭐 저희 남자들은 깎을 줄도 모르고 정가인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옛날에 한 500기가짜리 그거를 강변역에 있는 그 전자랜드인가 거기 가서 샀는데 그때 뭐 한 몇만 원 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뭐 그게 벌써 10년은 안 됐나 뭐 그렇게 되는데 많이 올랐지만은 사실 지난 횟수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뭐 4TB면은 굉장한 용량이죠. 1TB가 아마 몇 기가바이트라고 그러는데, 자원 어쨌든 지금 그 우측에다가 지금 윤 아세안 회의에서 중견량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용인될 수 없다,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한국의 역량이 옛날에 500기가바이트였다고 그러면은 제가 희망하는 대로 최하 하이마이트에 보니까 제일 용량이 큰 게 현재로서는 4TB였습니다.
뭐 더 큰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외장하드로서. 그러니까 우리의 그 국력이나 그 우리 그 한국 코리아의 역량이 4테라바이트가 되기를 희망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비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윤 대통령이 한 얘기 중에선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 참 말이 참 아름다운데 미국이 얘기하는 국제 질서는 미국 패권주의가 국제 질서인데 겉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인권 이런 거를 내세우죠. 그러면은 중국이 얘기하는 뭐 공정한 자유주의, 무역 뭐 이런 거는 뭘까요? 그게 보편적 가치일까요? 이게 결국 힘의 관계에서 말의 성찬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 구체적으로 보편적 가치란 게 뭡니까? 이런 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어쨌든 공동의 이익을 모색해 나가자는 거니까 뭐 시진핑이도 뭐 공동의 이익 얘기 안 한 적 없습니다. 말로는 다 하는데 자기 이익 우선인 거죠. 미국도 그렇죠. 네. 이게 그 생존과 그 이익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실현할 거냐가 문제죠. 그 방법론의 문제에 있어서 그 비도덕적인 방법은 분명히 안 될 거라고 믿습니다. G20 회의 전에 아세안 회의인데 이게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뭐 만든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제 생각에 박정권 때 박근혜 언니 때 한 건지 아니면 문재인 때 이거를 뭐 남방 정책 때 한 건지 내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그때 뭐 일단 그 제목 자체가 그 23차 아세안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서브미트 해가지고 뭐 이게 제목을 따가지고 이제 그 윤 대통령의 그 연설을 하는 시간을 준 모양이에요. 아세안 그 회의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기념사진들 찍는데 가운데 이제 윤 대통령이 쓰고 이제 좌우에 이제 동남아 분들이 이렇게 많이 섰는데 누구누구 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네, 그리고 뭐 돈을 우리나라가 많이 그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 전략 포괄적이라는 말이 또 여기 나오네요. 그 포괄적. 이게 포괄적이라는 게 참 의미가 너무 내포되는 게 많아가지고 원더걸스 출신 혜림 중화TV 차이나 인더스트리 MC 발탁. 난 사실 원더걸스에 이게 이그 저기 그 뭐 결혼한 모양인데 애도 있고요. 누군지 저는 뭐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중화TV에 이 발탁까지 됐냐 그러면은 소속사가 르 엔터테인먼트라고 돼 있는데 이 그 우혜림 씨가 그 보니까는 그 이 2살 때 홍콩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한국, 영어, 중국어, 만다린, 광동어 등 4개국어를 수준급으로 구사해가지고 그렇다. 현재 남편은 태권도인 신민철과 결혼해서 슬하의 일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패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쓴 거를 제가 좀 발췌해 왔습니다. 이게 무슨 셀프 타임즈 그 생존과 무슨 관계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느낌 같은 느낌으로 이게 뭐 중국어를 잘하면은 뭐 또 그 써먹을 때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친중 뭐 이런 근데 중국한테 돈 받으면 친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본인의 어떤 철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이거는 뭐 어떤 그 본인의 어떤 그 생존 문제로 그 또 말하자면은 그 이 발탁이 된 게 아닌가. 또 중국도 그 중국 TV라는 게 그 홍콩에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중국 본토에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그 가끔 가다가 이제 제가 그 당군의 나라 카자흐스탄의 저자가 운영하는 그 목록 프로라는 거 이제 부부가 하는 건데 NWO라는 게 이게 뭔가 했더니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라는 거예요. 배신자라는 푸틴의 진짜 상대는 누구냐. 근데 이 부부의 그 계속적인 거를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기승전 글로벌 금융 세력. 결국은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로스차일드를 얘기해요.
진심인 줄기찬 논지를 뭘 하더라도 거기다가 다 기승전 글로벌 금융 세력의 다 이 작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니까 일부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 제 수준은 본인들은 아닐지 모르지만, 아, 당신은 아직 세상을 돌아가는 걸 몰라. 뭐 이렇게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잠깐 본인들의 논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다 검색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그 근거 있는 거를 대 가지고 이렇게 그 논지를 다 펴나가고 있습니다. 이 뭐 이렇게 스크랩 한 게 뭐 이렇게 뭐 상당히 그 검은 바탕에 써가지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뭐 자관 이런 해가지고 본인들의 논지도 좀 쭉 해나간다는 거죠. 어쨌든 기승전 글로벌 금융 세력이다. 뭐 푸틴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뒤에 배경에는 뭐 조지 소로스 뭐 이런 뭐까지 해서 다 뒤로 가면은 넘어가면은 또 영국이 또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국세청 한국여성단체 현장조사 통보 출범 이후 첫 세무조사 했는데 비영리단체의 경우 세무조사 대상에서 배제되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여성계는. 그게 뭐 또 그 뭐 저기 여성가족부 그 해체한다니까 완전히 해체하는 게 아니고 뭐 저기 행정안전부 내에 무슨 뭐 뭘 한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뉴스에 보면은 그런 그 민간단체들이 그 돈을 받아 처먹어가지고 김정은이 찬양하고 뭐 이런데 또 돈을 썼다. 좌파 그 단체 민간단체들은 모양인데 그런 뉴스도 이제 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밝혀냈다 그런 얘기인데요. 일부 시민단체는 권력을 지지하는 부패 카르텔이 만들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 환수를 약속한 바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사람들이 깨갱하게 만들려면은 우선 정부와 지자체의 공사 성격 조직부터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재무제표 공시 의무를 하게 하는 법이 우선적으로 저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 민간단체한테도 니들도 공시해. 그리고 규모 얼마 이상이면은 회계법인 감사 받아가지고 민간 영리기업처럼 그렇게 의무적으로 공시해. 해당 만약 그 단체들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산업통상부 산하의 어떤 그 민간 단체라고 그런다면은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그 사업 보고서를 그 보고하게 돼 있는데 그거 보고할 때 공시까지 해라. 복식 회계를 다 하라고 이렇게 요즘은 다들 정부에서 얘기하니까 민간 단체도 복식 후기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한대거든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공식적인 그 법을 해서 정부한테 받는 지원금을 받고 활동하는 단체들은 의무적으로 공시를 하고 해당 그 관련 말하자면 이제 뭐 행정안전부 산하 그다음에 뭐 다른 데 산하 보건복지부 산하 뭐 보건복지부 산하가 또 많겠죠. 뭐 어디도 또 많은 거고 국토해양부 산하도 뭐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그 단체들이 많은데 민간단체들을 왜 이렇게 많아졌나 했더니 우리 그 대중 선생께서 그 대통령 하실 때 그렇게 이제 그 표를 많이 모으려고 또 그렇게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많이 그 지원금들이 나가고 시민 단체들한테 그랬다는 얘기를 좀 뉴스에도 좀 적이 있습니다. 오늘 현재 들어가서 검색해 보니까 이게 이게 어저께 본 거군요. 상원이 48명, 48명, 51명이 돼야 이기는 건데, 그리고 218명이 돼야 다수당이 과반수가 넘는 건데, 211명, 민주당이 197명, 주지사가 23명, 22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차세대 반대처 27년 양산의 수탁 사업을 계획한다. 새 회사 라피다스라는 회사를 설립한 어떤 돈 있는 일본 기업인이 만들어 가지고
아니군요. 돈 있는 게 아니고 도요타 자동차, NTT, 소니그룹 등 일본 기업 8곳이 출자해가지고 이제 그 삼성 반도체 같은 파운드리 그거를 이제 하겠다. 열심히들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빨리 좀 도망가야죠. 또 더 좋은 거로. 이게 3년 전에 그 이병태 TV라고 그 어떤 그 유명한 교수인데 국회에서 뭐 지금 그 옛날 그 저기 민주당이 뭐 어쩌고저쩌고 국회의원이 뭘 질문을 갖다가 무시하느니 던지니까 강하게 하면서 그때 좀 뉴스에 어필이 된 그런 교수인데 그 국회의원이 까놓고 해서 너 무식한 질문하고 있어 너 뭐 이렇게 답변했던 거로 제가 좀 기억을 해요. 어쨌건 이분의 그 통계는 조선업 1위 국가의 변화가 이제 영국에서 일본으로 넘어왔다가 한국으로 넘어왔다가 이제 중국 순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한번 변화되면은 이건 다시 뺏기가 어렵다. 조선업이란 것은 이걸 통계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교육 증가율, 해운 증가율 이런 게 있는데 선박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과잉 공급 뭐 이런 게 덤핑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중국이 싼 인건비 가지고 만들어내니까 벌써 3년 전에 조선업에 물은 안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해서 한 게 유튜브에서 캡처가 됐습니다. 사우디 그 왕세자 빈 살만 그 왕세자가 온다 그러는데 이것도 뭐 어떤 그 유튜버의 얘기인데 난 이거 일반 뉴스에서 못 들었거든요. 사우디 남한 20배 규모의 500그루 나무 심는다. 산림 녹화 계획 발표. 한국이 산림 녹화에 성공했다고 그래서 뭐 그것까지. 사실은 이제 그 사우디 왕세자가 오기 전에 그 실무자들이 벌써 와가지고 뭐 많이 협의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 건설 관계 통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분야를. 그래서 1박 2일로 오는데 와가지고 결론만 딱딱딱 내가지고 딱 하고 실무적으로는 이미 다 그 보고를 받고 그리고 또 어저께도 그 제가 그 정리한 겁니다만은 우리나라부터 오고 그 다음날 일본 간다고 해서 그 순서가 참 잘 됐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죠. 러시아가 케르손을 포기하자 우크라이나는 기뻐했다. 실질적으로 이제 케르손이라는 지역에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다시 그 진군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버려진 러시아 병사들은 민간인으로 위장하고 케르손에 무기를 숨긴다. 요거는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우크레인스카 프라브다라는 그 우크라이나 내부 매체의 그거 같고요. 이건 로이타에서 얘기했는데 잠깐 러시아가 이 점령했던 케르손에서는 이제 철수를 한다 뭐 그런 얘기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로이타라는 것은 다 기자 이름을 쓰는데 왜 기자 이름이 없지? 근데 여기도 기자 이름이 없어요. 이거 왜 이러지? 이게 좀 이상해요. 이런 그 기자 이름이 없는 것은. 바이든 캄보디아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뭐 이런 게 이제 나왔고, 잠깐 미국이든 그 러시아든 누가 오든 또 중국이 누구 오든 이제 아세안 회의에 다들 그 발을 들여놓고 뭔가 다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 기시다 중국 리 주부석과의 대화에서 짧은 우선 만남이었다는데 건설적인 관계를 요구했다 하는 식으로 로이타의 기하라 레이카 월리엄 말라드 편집 여기 말을 들어보니까 또 일본계 기자 같습니다. 최고 크렘린 달링 뒷담화로 푸틴 공무원 충격. 요게 이제 번역상 어떻게 그렇게 나오는 모양인데 데일리 비스트의 안나 냄초바라는 기자의 글인데 이 사람이 그 프리고진이라는 그 실제 푸틴 요리사인 모양이에요. 근데 개인군 창설까지 해서 예니게프 프리고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자기가 미국 중간선거 전날 충격적으로 우리는 간섭했습니다. 미국 선거에 간섭합니다. 우리는 간섭할 것입니다. 하하. 이렇게 고백했다? 고백, 영어로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번역된 거를 뽑아 와가지고요. 어쨌든 푸틴의 요리사로 알려졌지만은 이게 대단한 권력층인 모양입니다. 또 개인 군대까지 창설해가지고
푸틴의 개인 부대까지 만들어서 하는 충성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에 보니까 민주당의 상원이 한 석이 더 늘었네요. 그게 언제 그 완전히 그 개표가 끝나는 건지 되게 오래 걸리네. 어, 하원은 뭐 공화당이 211석이고 218석이 돼야 뭐 과반수가 넘는 데는데 이건 주지사 같아요. 거버너스니까 이 공화당이 2명 현재 많은 걸로 돼 있는데 이게 개인 뭐 사실 미국 선거라 하지만 우리는 궁금하긴 하죠. 어떻게 되는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30분이 걸렸는데 1.5배속을 만약에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